안녕하세요. 김상근 변호사입니다. 재작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매도인께서 저에게 매매계약서 초안을 보내오시면서 봐달라고 한 상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상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보이시는 카톡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통화한 사람입니다.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계약서 초안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첫째로 계약금을 매매대금 15%로 해달라는 거고요. 둘째, 잔금 못 치렀을 때 잔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연장해 주되 지연이자를 10%로 하고 2개월 연장해 준 날에도 그날에도 잔금 지급 안 되면 계약금 몰치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매수인이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매수인이 설립하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조건 없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된 부분 문제 없는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매계약서 초안 중에서 매매대금 부분을 같이 볼까요? 잔금 지급일이 2023년 10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일을 그날 안 하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잔금 지급을 제때 안 했을 때는 이제 매수인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그런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거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 매매계약서 검토를 해받아서 검토해보면요, 매매계약서 초안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언제인지까지만 이제 기재되어 있고요. 중도금 지급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검토 의뢰받은 매매계약이 이제 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부동산 계약 개발업체가 매수인이고, 이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니까 이제 매수인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잔금 지급일만 기재하고 잔금 지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해서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해지한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몰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술술법 유튜브 방송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상담인은 그 방송 보시고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별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특약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상담인께서 매매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것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계약금 15%로 해달라는 첫 번째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금을 15%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받아들여지면 계약금을 15%로 해서 계약서에 반영시키면 되겠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요거는 이제 매수인이 이제 결정할 문제겠죠. 계약금을 15%로 안 하면 며칠 좀 더 생각해보고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검토 요청 사항은요, 잔금 못 치렀을 때 잔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연장하고 그 지연이자를 10%로 하고, 그리고 2개월 연장해준 날에도 잔금 지급이 안 되면 계약금을 몰치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항을 추가해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 안 되면 2달 기간을 연장해 주되 매수인이 잔금 10%를 지연 손해금으로 선지급하든지, 싫으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0항을 추가해서 2달 연장한 날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금도 몰치하고 선지급받은 지연 손해금도 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11항을 추가해서 2달 연장한 날 이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받은 지연 손해금은 유효하도록 그렇게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인께서 그 다음날 다시 카톡을 보내오시는데요, 매수인이 다른 조건은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계약금만 10%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전에 중도금 원하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는 중도금 받으면 잔금 못 받아도 계약 해지 못하고 계약금 몰수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술주법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 다루신 것 같아서
대해서 여쭤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잔금 불이행 시 중도금까지 몰수하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또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검토했던 내용을 싹 또 바꿔가지고 구항을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후인 날로 중도금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하되 당초의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의 10%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선지급해야 되고 만약 지연손해금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한다. 10항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잔금 지급일을 2023년 12월 13일로 연장하기로 하되 2023년 10월 13일 매수인은 잔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선지급해야 하고 만약 위 지연손해금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괄호하고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포함을 몰취한다. 11항 2023년 12월 13일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괄호하고 중도금 지연손해금 포함 및 선지급된 잔금 지연손해금을 몰취한다. 12항도 또 추가했어요. 매도인이 연장된 중도금 지급일, 연장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90항의 각 선지급된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으니까 매수인과 중도금 금액과 중도금 지급일을 다시 협의한 후 어제 말씀드렸던 수정할 부분 위 조항을 반영해서 다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내달라 하시고 잘 반영되었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서 계약 체결 장소로 가셔서 계약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토 요청 사항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매 계약서 제 4조 2항에 있는 거거든요. 매수인이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매수인이 설립하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조건 없이 이게 이제 상담인께서 이제 마음이 걸려서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조건 없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봐달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립니다. 4조 2항에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문제 없다. 개발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문구인 반면에 매도인에게 어떤 이제 불이익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인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아닌데요. 이 계약서 초안을 보면 그 임야 명도일이 2013년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잔금 지급일이 2023년 10월 13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명도도 잔금 지급일을 전제로 할 것으로 해석되겠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 2조 3항 끝에 괄호 열고 잔금 지급되었을 때라고 이제 추가하라고 코치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상담인께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때 그 계약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매수인이 잔금 상황이 어려워서 치르지 못하고 일단 종료됐는데 다음번 계약도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네요. 아마도 이제 계약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계약 해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때 받은 계약금 몰취하셨을 거고요. 중도금까지 받으셨으면 중도금까지 몰취하셨겠죠. 매수인이 작성해온 매매계약서 초안에 계약금 중도금 몰취 특약을 이제 추가로 하신 게 이제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작성해온 매매계약서 초안을 부동산 매도인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특약을 만들어서 반영시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또는 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들 부동산 매매계약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